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CEO들은 연내 코스피가 3,500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미국 MIT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응용 기술 확보에 나섭니다. 24일 SK텔레콤의 영업 정상화를 기점으로 하반기 이동통신 업계의 AI 신사업 경쟁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D 프린팅 기반 투명 교정 솔루션 기업 그래피가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총 공모 규모는 332억 원에서 390억 원에 달하며 예상 시가총액은 1,877억 원에서 2,206억 원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우선순위도 금융 안정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국내 증권사에 있어서 이어서 JP모건까지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3,50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 전망 내두신 분들의 저희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1월 달 조정 나올 때 시장 상승할 거다. 3월 달에 조정 나고 관세로 인해서 시장 급락 나올 때 상승할 거니까 싸게 사라 이야기했을 때는 그걸 시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6월 둘째 주를 넘기고 셋째 주 넘기면서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더 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뒷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계속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조정 나올 때마다 상방사라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자동차다.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왔고 특히나 선거철로 인해서 건설주 많이 올라갈 거니까 건설주 시멘트 사자 이야기 드렸고 또한 바이오 섹터 우리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문제가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많이 올랐죠.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것이 시황이고요. 지난 뒤에 이야기하는 건 뒷북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이렇게 경제TV를 보고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다 보면 이제 한참 오른 종목을 막 추천하는 분이 계세요. SK스퀘어 우리 싸게 살 때 아무 말도 안 하던 분들이 이제서 SK스퀘어 얘기합니다. 더존비존 쌀 때 쌍바닥에 살 때 아무 얘기도 안 하신 분이 이제 막 장대 한봉 텄는데 더존비존 얘기합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잘못 물리면 그분들 책임 못 집니다. 아시겠죠? 주식은요. 쌀 때 사야 주식입니다. 시총상위 1등이 애플이거든요. 미국에. 근데 애플도요. 고점에 밀리면 이거는 영 못 쓸 주식이 됩니다. 테슬라요. 굉장히 미래산업 가치가 높습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고점에 물렸다면 걔도 영 못 쓸 주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황이라는 것은 조정이 나올 때 싸게 사자 이게 시황인 것이지 한참 오르고 나니까 야 거봐봐 오르잖아 이제 더 갈 거니까 또 사봐 이거는 시황이라고 하지 않고요. 멍멍 도그 사운드라고 우리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그럼 지금 얼마나 올라갈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사람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멍멍 짓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쌀 때 샀으니까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한참 오르고 나서 뒷북 치고 가시는 분들 멍멍하지 마시고 사람의 언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얼마나 더 오를 거냐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 올해 저 고점은 제 예상 시점은 9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참 전부터 얘기했고 그래서 만약에 할 게 없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사라는 말씀을 계속 최근 2주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많이 오른 것들을 추격 매수하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 122630입니다. 올라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니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우리가 저점에 매수하지 않았을 때 추격 매수했을 때 물렸다 올라오고 물렸다 올라오는 것은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도박을 안 하실 분이라면 지수 상승에 내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이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이것 역시 저는 여러분께 4월 9일 날 저가 찍던 날에 그 다음 날 4월 10일, 4월 11일부터 이야기 드리면서 최소 25,000원 갈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23,000원 넘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보는 9월에서 10월, 11월
요 사이 정도 고점을 찍게 되면 직전 고점이 31,000원이었거든요. 돌파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아직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20% 이상 올라갈 폭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니 주식이 애매하신 분은 그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주식 얘기 드릴 건데요. 조금 귀를 쫑긋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자가 바뀌어야 되는 시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3월, 4월까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고 특히나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한 달에 2번씩 하는데요. 특강 때마다 무지하게 강조드린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쌀 때 사라면 안 삽니다. 그리고 올라가잖아. 눈에 보이면 그때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우리 옆에 계시는 앵커님이 지금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 사회 초년생이 만약에 연봉 3천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3천 받는 분께 제가 20%더 드리게 3,600 드릴 테니까 저랑 일하실래요? 반드시 할 거예요. 왜? 나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3,600 드리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분이 성장했어 이렇게 해서 연봉이 한 1억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나 1억 1천만 원 드릴게요. 별로 상관없어. 내 커리어 쌓고 있다가 내가 2억 받고 3억 받는 게 낫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어떤 거냐면 저평가됐을 때 내가 사는 것이고 저평가 바닥권에서 조금 더 주는 건 상관없는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가 추격할수록 계속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우리가 좀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고기 잡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늦은 전망이 아니라 미리 국내 증시의 상승세 예측해 주셨던 저희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함께 할 텐데요. 올해 고점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올 것이란 전망 다시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특히나 저점에서 잡아주셨던 SK스퀘어 오늘장에서만 10% 넘는 시세 분출했는데 이렇게 투자의 큰 틀을 잡아드릴 수 있는 시황 전해주시는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섹터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 담아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섹터별로 저희가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까요? 예, 지금 제가 방송용 자료는 항상 전날 제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PPT 자료는 전날 종가 기준의 자료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기본 자료만 좀 PPT를 활용하고 HS로 넘어가서 현장감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화면 보시죠. 자, 위에 있는 것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략하고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종목 코드가 12630이고요.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는 261250입니다. 우리가 달러와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가 오를 때는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떨어질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보시죠. 달러가 내내 고공권에서 놀고 있을 때는 원달러 환율 4월 9일 날 최고점이었거든요. 어땠냐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급락을 해서 4월 9일 날 최저점을 찍습니다. 이때 코덱스 레버리지 12,5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일 날 달러가 고점이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달러 인버스에다가 물량을 왕창 잡으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달러 빠질 거다, 약달러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2달 정도의 시간 만에 달러는 왕창 빠졌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떨어질 때 누가 올라갑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지수가 왕창 오르고 있는 걸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인데요. 현대차에게 제네시스 G90 제일 좋다며. 근데 그중에 제일 비싼 거 얼마니? 저 1억 5천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나 그거 하나 보내줘봐. 나 1억 5천짜리 제네시스 G90 하나 살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에게 주문할 때 이 자동차 가격을 내가 계약금 얼마 안 내잖아요. 조금밖에 안 내니까. 내가 저거 완불할 때 차를 인수받는 한 달 뒤에 달러 값이 10%가 뛴 겁니다. 그러면 나는 미국 달러로 지불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값이 더 10% 올랐기 때문에 나는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지만 1억 3,500에 1,500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현대차 입장은 어떨까요? 야, 저거 원화로 받으면 1억 5천 다 받을 수 있는데 달러로 받는 바람에 환차손이 10% 발생했다. 그 얘기는 뭐죠?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10%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주가는 마이너스로 반영되겠죠. 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니까 주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왜? 영업이익이 늘어야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시게 되면 달러가 계속 강세장일 때 코스피 지수가 힘을 못 쓰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럼 달러가 강세장일 때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미국 주식이요.
왜? 강세니까 센 놈이랑 놀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학교 때 일진들한테 두들겨 맞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 맞아본 적이 있어요. 학교 때. 예. 그러면 두들겨 맞을 때 우리가 안 맞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싸움 잘하는 애하고 친구하는 거야. 그러면 제 친구가 싸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맞았어요. 왜? 얘랑 친하니까. 얘랑 친한데 날 때리면 걔도 맞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때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시세가 움직일 때 나는 센 놈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현재 시세가 움직이는 놈.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께 계속 강세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3월 달, 4월 달에 온라인 공개 특강을 하면서 지금 온라인 강의 들어오셔서 배우셔야 된다고 엄청 목 놓아 외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뻔한데 이걸 제가 무료방에다가 다 오픈시켜드린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강의에 방송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언제 이걸 타이핑 다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제가 이게 엄청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몇몇 종목만 말씀드리는 거지 다 드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온라인 특강 오시는 분들께는 무려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강의에 매우 상세하게 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의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종목들이냐면 첫 번째 종목이 한글과학 컴퓨터입니다. 한글과학 컴퓨터. 자, 이 종목 우리가 3월 말 4월 초에 온라인 특강할 때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신정부에서는 AI 핵심 솔루션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개발 능력에서 거의 우리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세 손가락에 꼽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글과학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말 4월 초에 꼭 사셔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조드렸었는데 보시면 그 이후에도 4월에도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이거 조정이니까 눌리면 사시면 좋겠다라고 21,000원, 22,000원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23,000원 밑에서는 나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밑에서 받았으니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에 잡아드렸으니까 2번이나 온라인 강의할 때마다 잡아드렸으니까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한국 컴퓨터를 상한가 따라잡기 한다든가 혹은 상승의 추격 매수 있다는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멍멍이 짖는 소리다라고 흘려들으셔야 돼요. 왜? 잘못하면 물립니다. 이해하셨죠? 이따 차트 보면서 얘는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더존비존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업용 솔루션 판매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엊그저께 토요일 날 온라인 무료 강의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경제 산업이 성장하느냐 경기가 꺾였느냐를 판단하는 제 장자방 기준의 지표 종목 중에 하나가 더존비즈온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용 솔루션은요. 이제 쉽게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회계 경리 업무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리 아가씨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더존비즈온이 사이버 경리 아가씨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업이 회계 장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예전에는 하나씩 장부 가지고 썼다면 이제는 더존비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갖다가 입출금 내역, 그다음에 급여 지급 내역, 그다음에 물건 원가 들어오는 내역, 그다음에 부채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프로그램 하나로 전부 다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몇 명의 직원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그거를 배운 직원 한 명만 있으면 그 전체 부서가 할 일을 얘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보통 100인 미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들이 이 주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더존비즈온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얘가 매달 이걸 사용료를 내는 시스템이에요. 매달 예를 들어서 한 달 사용료가 30만 원입니다. 20만 원입니다. 이게 각 회사들말로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 회사가 그걸 이렇게 성장하면서 돈 매출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영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인사이트 몇 개만 있어도 내가 기업 경기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TV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차트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왜 얘기 드리냐면 지금 경기가 좋아집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회사가 괜찮아지면 실물 경기 바닥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기업들이 살아나서 이 시스템 사용료를 더 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야? 낸다는 얘기는 지불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4월 말에 여러분께 3월 말 4월 초에 더존 비존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온라인 특강 때 강조드렸었고 시세 한번 쭉 주고 눌림을 줄 때 5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이거라 좀 사세요. 따고 하지 말고 이거 꼭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갔죠? 왕창 올랐죠. 예, 아직 목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매수 영역이냐? 아니라니까요. 자꾸 도구 사운드 멍멍하는 얘기 듣지 마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자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얘가 네이버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로 보지 마시고 얘는 유통주입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마우스가 필요해. 그러면 이거 나 필요한데 검색할 때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뭐 쿠팡 같은 데 검색하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하게 되면 쿠팡이 싸면 쿠팡의 비교, 뭐 11번가가 싸면 비교해서 제일 나은 거를 비교 분석해 줍니다. 그럼 내가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걸 주문을 하면 네이버는 그중에 일정 지분을 뭐 한다? 예, 내 수수료로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또한 네이버는 부동산 업계에서 굉장히 엄청난 매출 수수료를 가져가는 회사 수익 구조가 생겨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시세 같은 거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어플 뭐 많이 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어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검색해 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홍보하고 광고하는 데가 어디냐면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내가 선전할 때마다 하나 광고 올릴 때마다 일정 금액을 계속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매달 정액제를 쓰기도 하고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게 네이버의 굉장히 큰 소득원이고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쇼핑이고 유통이고 광고예요. 또한 우리가 네이버 페이지 같은 데 검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저 마우스 어떤 게 더 괜찮아요? 어떤 게 저렴해요? 라고 하면 쭉 뜨는 과정에 이렇게 홈페이지 사이트 안에 중간에 광고가 사익 광고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광고 보거든요. 그게 광고주들이 거기다가 광고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포털 검색용으로만은 네이버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인터넷 우리가 웹사이트 기반 안에 있는 모든 기술들,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논리 체계로 이렇게 잡아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 중에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AI 기반의 산업으로 간다고 할 때 네이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뭘 얘기했냐면 이번 신정부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게 신정부 출범하면서 기술에 관한 얘기할 때 지금 취임하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카테고리가 뭐였냐면 AI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AI에 관련되는 모든 기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 것은 일정 폭 오르더라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는요. 제가 2021년도에 여러분 저거 1년, 2년에 고점 찍고 밀릴 때 네이버 쳐다보지 마라, 카카오 쳐다보지 마라 하고 2년간 아예 말씀도 드린 적이 없어요. 저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바닥을 2년간 충분히 기고 나서 바닥 다진 상태에서 새로운 테마가 왔잖아요. AI라는 테마. 그리고 거기에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유통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수료 마진이라고 하는 안전 마진이 있고요. 충분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얘가 우리가 18만 원, 19만 원대 매수했던 게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도 29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 이미 수익률은 40%가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끌고 가면 좋겠다 싶긴 하나 차익 실현 안 할 수는 없으니 이제 50%에서 70% 정도는 차익 실현 하시고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어 갑니다. 아마 올해 가을 한쪽에 40만 원대까지 놓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얘는 바닥을 다진 이후에 계속 도약하는 물류기업으로서의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온라인 특강할 때 4월 말에 조정, 5월 초에 조정 나올 때 자 여기 앞에 바닥 1번, 여기 바닥 2번, 다시 내려올 때 5월 말에 다시 한번 3바닥. 그러니 좀 사세요. 제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릴 자리가 없습니다. 바닥 줍니다.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왕창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익 실현 영역이다 싶어서 저는 70% 정도 차익
장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어저께 권유를 드렸고요. 남은 수량은요. 13만 원 깨지면 정리하고 나머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SK스퀘어입니다. 사실 이게 어저께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올랐죠. 10% 이상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AI 종목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반도체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AI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지만 그중에 원탑이 누구야? 그러면 걔는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반도체 없이 AI는 불가능해요. 소프트웨어 아무리 있어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툴이 있어도 불가능해요. 반도체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중에 제가 SK스퀘어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것은 4월 달에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고 저희 정현주님께서는 계속 여기서 집중적으로 8만 원 초반에서 열심히 샀고 9만 원 밑에 괜찮으니까 사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쭉 치고 올라갔다 눌릴 때 여기 5월 말에 온라인 강의 한 번 더 할 때 저희는 8만 원, 9만 원대부터 매수를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줄종일 때 여기서 지금 사는 자리 여기 웬 없어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SK스퀘어 문자도 보내드리고 저 시황그래도 드리고 방송국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정말 얘기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다다다당 올라오면서 저희가 8만 원대부터 접근한 걸 계산하시면 벌써 826 더블이네요.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좀 더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ICT 산업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되게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섹터에서는 사실 얘가 원탑이에요. 딴 거 볼 것도 없고 얘가 1등입니다. 우리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욕하지만 사실 1등이 제일 많이 가고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고 조정도 제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하나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제가 롯데관광개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추운 겨울에 여행 잘 안 하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추운 겨울에 여행주가 제일 싸요. 그래서 얘 사가지고 봄, 여름, 가을까지 끌고 가면서 여름에서 가을 사이 팔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롯데관광개발 우리는 7,700원에서 8,500원 사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 2월 달에 사세요. 2월 말에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자, 3월 말에 온라인 강의 사세요. 말씀드렸고요. 3월 말에 사세요. 말씀드리고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제 봄 되면서 오르기 시작할 텐데 이제 추격 매수니까 저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달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할 때 있죠.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라고 여름 휴가 특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이미 2배가 넘어갑니다. 주식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성장성이 높은데 저평가될 때 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성장성이 높은데 고평가되어 있으면 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다가 밀리면 무너지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성장성이 있는데 저평가되고 조정받았을 때가 주식의 매수 타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이 더 오를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미리 말씀드린 상태이고요. 더 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을 사서 더 오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식하시다가 망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0년도 여름부터 21년도 1월 달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기억 나십니까? 주식이 저 밑에까지 꼬꾸라졌다가 거의 바닥에서 더블 가까이 올라오면서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 2021년도 1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최고점이었는데 그때 물려서 주식을 아직도 못 빠져나오신 분이 지금도 계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해하십니까? 삼성전자 그때 9만 원대 찍고 10만 원, 야 이제 10만 전제 가냐 하다가 뭐 했습니까? 박살났죠. 이제 겨우 6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이미 10%만 더 가면 직전 고점이에요. 3,300포인트가 앞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10%만 더 오르면 되는데 주식을 삼성전자 겨우 6만 원입니다. 얘 50% 올라야 앞전 고점 갈까 말까 하네요. 자, 주식은요. 고점에 절대 물리는 거 아닙니다. 만약 모르겠으면 지수 ETF 사세요. 이해했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어설픈 주식 사가지고 물릴 바에는 지수 ETF 사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테스트하고 HTS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풍산입니다. 자, 풍산이라는 회사는 제가 여러분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제일 많이 오를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원유값입니다. 기름값 오르겠죠. 왜? 기름값이 오르면 원자재, 우리 석유화학 제품들이 원자재니까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예, 전부 우리가 나일론도 다 석유에서 온 거기 때문에 석유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는 다 올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광물이에요. 광물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철광석이고요.
그다음에가 비철금속, 구리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동이라든가 합금 같은 거, 알루미늄 같은 겁니다. 얘들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혹시 놓치신 분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원자재예요. 근데 옛날에 원자재에는 식료품 가격이 들어갔습니다. 식료품이라 하면 한국 사람은 밥 먹죠. 근데 이 밥은 전 세계에 통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외국과 전 세계에 통용되는 건 뭐냐면 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밀 가격, 그다음에 콘, 옥수수라고 그러죠. 콘 가격, 이게 우리가 식료품 지수의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얘들은 그 관련 선물들이 거래량이 작아서 제가 방송에 말씀을 잘 못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먹는 거 제외하고 근데 걔는 왜 상관이 없냐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서 수입 수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물가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영향력이 원자재 요 철근, 철광석 요런 거 비철 금속들보다는 영향을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 종목 하나가 여러분께 원탑 중에 2개, 3개 정도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풍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보세요. 1월 달 조정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3월 달 찍고 내려와서 4월 달 바닥을 기면서 자 풍산 사세요. 조정 나와서 눌림에 풍산 사세요까지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런데 얼마였어요? 급등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미 몇 배? 150%가 올라버렸습니다. 이런 게 투자를 보는 인사이트다. 왜? 야 인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물가 오르면 어떻게? 버스값 오르면 어떻게? 전철값 오르면 어떻게? 전기세 오르면 어떻게? 여러분 전기세가 오를 것 같으면 뭐 사야 됩니까? 한전. 한전 오늘 많이 올랐죠. 그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동, 합금, 알루미늄. 이 모든 제품이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한번 보실래요? 동, 합금, 알루미늄 덩어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동차 보실래요? 자동차 부품에 이거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산업 섹터에 보실래요? 기계 만드는데 이거 되게 많아.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자재 값이 오른다는 얘기고 원자재 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거기에 해당하는 제품,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풍산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장이 꺾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상승이 끝나는 포인트는 전 이 종목으로 잡겠습니다. 짠. 어디 갔어? 예, SK 하이닉스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저는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번 장의 고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요.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에 아마 제 생각에 여름 중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2, 3주 이내에 고점을 찍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상승 고점 빵 찍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윗골이 엄청 길게 쭉 하면서 장대 음봉 떨어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들 와 이러면서 머리 쥐어뜯는 날이 분명히 오실 텐데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2, 3주 내에 옵니다. 2, 3주 내에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시장 단기 꼭지구나. 주식 다 던져버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다 던져버리고 올 현금화 시킨 상태에서 조정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게 여름 한쪽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떨어지면 나는 싸게 주워 담아서 가을 갈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전달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목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다시 HTS를 가지고 종목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이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종목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또 유통주라고 봐야 하는 네이버와 또 몇 차례나 강조하셨던 현대글로비스, 또 오늘장에서 날아올랐던 SK스퀘어, 또 롯데관광개발, 풍산까지 짚어봐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HTS를 통해서 또 다른 종목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TS 통해서 종목들 다시 짚어주시죠.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나씩 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조정 시에 13,000원, 14,000원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 16,500원, 700원에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조정을 이용해서 여기 5월 23일입니다.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후에 오를 때마다 계속 코덱스 레버리지를 더 사라 매일 말씀드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 올랐냐면 23,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여름 한쪽의 목표가를 25,000원, 24,500원을 말씀드렸고 이제
불과 7, 8%만 더 오르면 제가 드린 목표가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6.6%로 갭 상승하고 장대 양봉 맞췄기 때문에 이제 2, 3거래일 내에 단기 고점을 완성하고 목표가에 전량 청산하게 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를 기점으로 고점 찍고 윗꼬리 달면서 밀리는 날 다 팔자고 저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저랑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시황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다 파는 타이밍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려아연 최고점 찍던 날 팔았는데 거기서부터 반토막 났던 거 기억하실까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들 드렸던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빠졌던 기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매수는 기술입니다. 팔고 나가는 타점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 통해서 올라가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4월 초에 저점이라고 이야기 드릴 때가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입니다. 45748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왔죠? 테슬라 좀 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디까지 목표가 볼 거냐면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이번 상승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밀리게 되면 15,000원 붕괴되면 전량 차익 실현 던지시고요. 15,000원 깨지 않으면 버텨서 18,000원, 19,000원에 목표가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미국 양자 컴퓨팅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 이거 정말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 종목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얘는 어떻게 한다고 3월 달에 바닥 눌림을 이용해서 4월에 바닥 다시 눌림을 이용해서 4월에 바닥 그리고 올라오면서 벌써 7,000원대 우리가 잡았던 종목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기술적 대응 관점에서는 1,500원 정도에서는 절반을 차익 실현하시고 남게 다시 밀리게 되면 한 9,000원 초반에서 8,500원 언저리 오면 또 산다. 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고 미래 먹거리가 지금 당장 가치가 발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절 차익 실현하시고 조정 나오면 또 한번 싸게 사시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러분 많이 물려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릴게요. 삼성전기 앞전 고점이 14만 9천 원인데 아마 이번 상승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쯤 오면은 욕심내지 않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는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추세의 상승이 아니라 얘는 물렸던 사람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승이니까요. 얘 끝까지 가져가 욕심내는 생각은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제가 틀리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2차 전지 빠져나오고 차라리 조정 나올 때 반도체나 자동차 사세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는 성장 동력이 빠지는 순간 무섭게 빠지고요. 정말로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장이 오르면서 함께 올라가는 2차 전지는 물렸던 분들 빠져나오는 시기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조정 나올 때 5월 달에 저점 매수하면서 이거 바닥에 매수하세요 이야기 드릴 때 사신 분들의 영역이니까요. 고점 올라오면 파시면 좋겠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인데요. 없는 사람 이거 사도 돼요. 지금이 바닥에서 사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16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이 매수 자리이고 올라오면은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올라오시면 한 15% 20% 먹고 아싸 감사합니다. 다 팔아먹고 나오세요. 더 가든가 말든가 관심 끄겠습니다. 아셨죠? 현재 바닥권 매수 가능한 종목 이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요. 제가 5월 말에 우리 온라인 강의할 때 사세요 이야기할 때가 19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였거든요. 올라오는데 지금 지수에 비하면 되게 약하죠. 아마 반등이 오면 24만 원에 에서 25만 5천 원 요 언저리일 거거든요. 올라오면 미련 없이 파시기 바랍니다. 야, 더 가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2차 전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미 물 갔고 이미 유행 지난 겁니다. 더 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들고 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시고 제발 부탁이니 빠져나오세요. 제가 종목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2차 전지 물려있어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여름까지만 견뎌보시라 그랬어요. 올라올 거라고. 근데 여름 안에 올라오는 폭이 좁다면 우리는 무조건 던지고 나가야지 2차 전지 여기 욕심내시면 무조건 물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요.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비중을 작다면 단타 가능해 보이고요. 35, 6만 원까지 보시면 현 위치에서 17%에서 20% 정도 기대 수익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절 가격은 26만 6천 원 앞전 저점 깨지면 무조건 자르셔야 됩니다. 그거 기준 잡고 보시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물려 계시는 종목들이 뭐냐면 포스코홀딩스하고요. 그다음에 사마콘덴스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하고요. 에코프로입니다. 이 종목들 모두 다 바닥입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목표가 정하겠습니다. 6만 원에서 6만 3천 원 구간 차익 실현 몽땅 다 끝내시고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15만 원, 16만 원 오시면 미련 버리고 다 팔고 나가세요. 포스코 그다음에 사마콘덴서입니다. 3만 1천 원에서 3만 2천 원 구간 여름 안에 올라올 겁니다. 정리 끝내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30만 원에서 31만 원 오면 미련 버리십시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 뭐라고? 내가 더 가도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아셨죠? 우리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왜? 얘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박살났다가 20년 여름, 20년 봄부터 21년까지 급등할 때 주도주로 떠올랐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묵은 섹터고 그게 22년도에 급등하면서 엄청난 시세 분출하고 끝난 종목이에요, 시세가. 그리고 조정 나왔다가 바닥권에서의 반발 매력이 있어서 이제 이만하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아? 이걸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라서 바닥에서 25%에서 맥스 50%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권에 매수해가지고 이미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25% 정도 올라오면 10% 정도 먹을 폭이 있는 거고 50%까지 올라가면 한 20%, 25% 먹을 폭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비중을 작게 지금 내가 살 게 없다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단타로 접근하기 나쁘지 않다. 비중은 많이 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거래했던 종목들 중에 더전비즈온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지수 관련 지표 종목이라고 얘기했죠. 경기 관련. 저희가 조정 나올 때 여기 3월 말 4월 초에 더전비즈온 사세요 이야기 드리고 반등 나왔다 눌릴 때 5월 말에 온라인 강의 때 6월 초에 온라인 강의 때 지금이라도 사라고 6만 원 밑에서 상관없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8만 원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한 가격에서 이미 40%가량 이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절반을 파실 영역이고요. 7만 원 안 깨지면 들고 가도 무방. 7만 원 깨지면 남은 물량 몽땅 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니까 추격 매수는 안 하시고 가진 자의 영역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보여지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단타를 치실 분이라면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한글과 컴퓨터 전량 청산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양봉을 계속 이어갔다면 상관없으나 음봉 도치봉이거든요. 따라서 32,500원이 깨지면 미련 버리고 몽땅 다 던져라. 32,500원이 무너지면 조정 나올 거예요. 굳이 견딜 이유 없으니까 조정 쏟아지면 다시 한번 25,000원에서 23,000원의 재매수 기회가 여름 안에 온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다려보시고. 얘는 조정이 날 때 보시면 이렇게 박살난 이후에 들어가야 돼요. 조정 나오면 한 달 반, 두 달 조정을 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요. 한글과 컴퓨터 종목 자체가 고점에 잘못 물리면 얘는 보통 몇 년 물려서 고생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털고 나갈 시점이지 매수 시점 아닙니다. 매수 추천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아까 네이버요. 마찬가지. 네이버도 이제 29만 원 이상에서는 물량을 70%는 정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못하신 분은 내일 오전에 시초가에 70% 정리하시고 단 27만 5천 원의 남은 수량 익절 관리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NC소프트하고 펄어비스 게임주 이야기 드렸었는데 슬슬 팔아먹을 시기예요. 펄어비스는 내일 아침에 70% 던지시고 4만 2천 원 깨지면 전량 익절.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 저희가 바닥에서 4월 말에 NC소프트 새로운 게임 출시한단다 사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5월 말에 눌림목에 15만 원대 한번 사시면 좋겠어요 이야기했던 종목이거든요. 많이 올랐죠? 20만 원 언저리에서는 70% 정리하셔야 되고 남은 수량은 19만 원 무너지면 몽땅 다 정리하시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더 이상은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하이닉스 보실까요? 왕창 올랐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글쎄 짧으면 1, 2주, 길어도 2, 3주 안쪽에 고점 형성하고 밀릴 거라고 보여지니까 이제 슬슬 차익 실현 각 잡고 제가 만약에 사인 드리면 바로 팔고 나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SK스퀘어입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저희가 눌림 매수 이야기를 강조드렸을 때만 해도 여기 4월 초에 7만 4천 원이 저점이었거든요. 저희가 산 가격이 8만 원에서 9만 원에 매수했어요, 여기. 그런데 지금 올라갈 때 얼마까지 갔어요? 18만 9천 원 찍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미 따블이 넘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은 안 하고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비중을 아직 줄이지 않으신 분이라면 내일 아침 시초가에 물량을 한 50%, 60% 정리하시죠. 그리고 나 욕심 낼래 하시는 분이라면 17만 8천 원에 익절 잡으시고 17만 8천 원에 트레이딩 스탑 매일 걸어놓고 얘가 만약에 건들면 몽땅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조정이용해서 또 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여름 안에
짧으면 1, 2주, 길어도 2, 3주 안에 분명히 고점 찍히고 밀린다. 장대음봉 밀리고 그러면 밀릴 때 우리 싸게 살 건데 그중에 원탑 중에 하나가 SK 스퀘어, SK 하이닉스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챙겨주시고 청산하고 차익 실현해주시고 현금 만든 상태에서 조정을 기다려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팔고 더 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보내주는 거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미 바닥 잡아서 많이 수익 났기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 말씀드리고 그 외에 우리가 반도체 부품주 중에 들어오른 종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보실까요? 예, 원이 가입했습니다. 아직 물량 안 들이신 분이라면 지금 26,500원, 27,000원에서 물량 60, 70%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 26,000원 다시 깬다면 원이 가입해서는 전량 차익 실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보시게 되면 이제 죽나 언제 죽나 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얘는요 3만 원 깨지면 전부 정리할 생각이고 만약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2,500원에서 33,000원 구간이 반을 청산하시는 시기입니다. 본인 익절 관리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진장 안 가던 게 LG전자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4월달, 5월달에 온라인 특강할 때 할 거 없으면 얘는 정말 바닥인데 사실 수익률은 많이 간다고 보장 못한다. 가게는 갈 거다. 바닥이다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온라인 강의 듣고 오셨던 분들이 이거 사가지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씨 제일 안 가는 거 샀다. 어떡하겠습니까? 팔자련이었죠. LG는 원래 잘 안 가요. 얘는 상승장 끄트머리가. 그래서 LG가 막 10%, 20% 상한가 가잖아요. 그럼 상승장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여름 한쪽에 요 LG전자나 LG 관련 LG 디스플레이 얘들이 막 10% 이상 막 장대 양봉 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가 꼭지가 다 와가는구나 생각하세요. 다 던지시면 돼. 그래서 지금 나는 좀 버텨볼래 하시면 되밀리면은 수익권에 익절 살짝만 걸어주시고 견뎌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뭐다도 82,500원, 85,000원은 가지 않을까 그 정도에서 청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주식 얘기로 쭉 그냥 마무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다음에 리더공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도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샀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라서 내일 아침에 51,000원대에서 비중 70%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만 원 깨지면 몽땅 다 정리 날려버리시죠. 우리 싸게 샀으니까 여유 됩니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예, 얘도 우리가 4월 달부터 저점입니다. 자, 눌림을 이용해서 5월에 온라인 특강할 때 바닥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영역 안에서는 나는 뭐 하면 좋겠다? 물량을 반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9,000원이 깨지면 몽땅 다 정리하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보이는데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기아, 현대차,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만도, 모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바닥권 형성하고 있는 만도하고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가 현재 눌림목 매수 자리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만도 같은 경우도 여기 32,000원에서 34,000원 구간 찬찬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한 2, 3주 시간 보내시면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38,000원에서 4만 원까지 15% 정도 충분하게 드실 것 같으니까 손절 가격은 저점 32,000원 깨지면 손절입니다. 그렇게 잡고 찬찬히 접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팔고 나서 조정 안 나왔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안 되는 것 같고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도요. 37,000원에서 39,000원대가 찬찬히 분할로 사실 영역이고 한 방에 사시면 안 돼요. 얘는 2, 3주 정도 걸려서 천천히 사두시면 다시 고점이 44,000원, 45,000원인데 그 영역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여름 안에. 그러면 팔고 나가시면 여름은 이걸로 끝. 여름 장사 끝입니다. 아시겠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종목 중에 현대글로비스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물류 회사. 예, 우리가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물건을 나르는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온라인 특강하면서 계속 바닥권에서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1번, 2번, 3번, 3바닥 매수다. 말씀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창 올라왔는데 글로비스는 13만 6,500원대에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물량을 반은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13만 원 깨지면 다 정리하겠다.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롯데건강개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직 고점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합시다. 15,300원 무너지면 전량 정리하는 걸로. 다만 지금 비중을 안 줄이신 분은 16,4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나는 한 60, 70% 정리하세요.
물량을 이미 줄이신 분은 안 줄이셔도 돼요. 15,300원에 익절 관리하시면서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팔자고 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날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뭐 까치밥 이딴 거 남기지 마시고 몽땅 다 정리하는 걸로.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은요. 주봉 보실래요? 제가 롯데관광개발 엄청나게 강조 많이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올해 초에 여기 9,000원에서 8,000원에서 7,5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사라. 근데 얼마였어요? 이게 바닥이었잖아요. 수렴하고 나서 급등했어요. 제가 드렸던 목표가가 어디였냐면 앞전 고점입니다. 17,680원 다 와가죠. 그러니 70%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밀리면 15,300원에 미련 갖지 말고 몽땅 다 정리. 자, 중요한 건 저는 앞전 고점을 넘길지 여기서 맞고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제 영역 아닙니다. 그러니 대응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남은 물량은 우리가 6, 70% 팔았으면 30%, 40% 물량 남잖아요. 걔는 15,300원을 터치하는 날 몽땅 즉시 시장가로 다 던지시면 되겠고요. 그게 대응이에요. 그런데 만약 얘가 거기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17,600원을 넘어요. 그럼 저는 추가 매수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직전 고점 돌파하니까. 이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경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은 돈을 쓰고 싶다? 어디 갈까? 여행 가겠지. 그래서 여행 관련 종목을 선취매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여행 관련 종목 중에 항공사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원래 항공사가 2개가 있었죠.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근데 합병하는 바람에 이제는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 4월 달 바닥에서 매수해서 시세 한번 내고 조정 나올 때 또 한 번 쌍바닥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왕창 올라서 10%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한항공 기쁜 마음으로 절반 차익 실현합시다. 그리고 남은 수량 23,500원 무너지면 몽땅 다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입절가 나가지 않는다면 앞전 고점 25,000원을 돌파하는지 보시죠. 돌파된다면 버텨서 앞으로 하는 거고요. 25,000원 근처에서 빌빌거리면 다 던져버리고 자 이제 항공 빠이빠이 비행기 안 탈래 이제 비행기 내릴래 잘못하면 비행기 위험해 생각하시고 던지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주식은요. 쌀 때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쌀 때는 우리가 올해 겨울부터 봄까지 3월 말 4월 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열권이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승에 글쎄요. 아마 한 7분응선 정도는 올라왔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은 7, 8부까지 왔을 거고 어떤 종목은 한 5분응선밖에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한번 출렁이는 가능성을 우린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을 낼 때 나는 안전한 자리에서 사가지고 끝까지 먹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몸통 요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느냐? 저는 한 7분응선 지나가느냐 어느 종목은 5부, 6부 정도밖에 못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방어적인 매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제가 단타 관련 종목들 말씀드린 거 있죠. 걔네들은 좀 안전빵이니까 사도 괜찮겠다. 그다음에 끌고 가는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지수 관련 종목들 아직 안 파는 거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은 끌고 가서 드시면 되겠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을 다시 한번 안내할 생각입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온라인 특강이 여러분에게 큰 약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온라인 특강에 대한 안내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